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바이블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나 섹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 내용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나 궁금하신 내용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황이나 종목, 그리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그리고 공부 종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 입장 방법은 이제 노란톡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상단에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르시고 팍스경제TV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좀 더 간단하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본 어플 키신 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QR코드를 이용하셔서 입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셔서 지금 서둘러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6월 8일 수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차를 또 준비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시황, 그리고 이슈 내용들, 그리고 한 주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글로벌 증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일봉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저점을 한번 이탈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하락을 보여주고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이 32,600포인트 지점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다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주고 다시 그 저항선이었던 이 지지 라인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이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한번 하고 이틀 하락을 하고 또 오늘 지난밤 상승을 또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이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피크아웃이 됐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할 거다라는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의 긴축이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경기 침체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엇갈린 의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좀 정하지 못하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약간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런 흐름이겠지만 좀 더 크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 차트상에는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제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하방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좀 길게 보자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죠. 물론 그 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시장이 각국의 정책과 이런 금융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겠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안 요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 역시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역시나 반등을 해주다가 저항을 받은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지금 하락의 추세로 전환된 모습인데, 일봉 차트보다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6월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월봉 차트상 지금 도지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월봉상 이 장기적인 관점의 흐름에서는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 지수 같은 경우도 월봉상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에도 역시나 다우지수와 다우존스와 좀 비슷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지수도 0.99%, 1% 가까이 상승을 보여서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와 잠시 후에 국내 증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같이 하기 힘드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1월에 하락을 한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지지를 좀 반등 이후에 지지를 좀 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지수 역시 아직은 추세 전환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지를 못하는 모습이고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하락했던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의 포지션도 매수를 보였다가 최근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죠. 아까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 추세에서 등락을 좀 반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봉상 이 캔들이 불안 요소나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돼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추세는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겠지만, 이 추세 전환이 확실히 확인이 안 될 때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역시나 코스피도 월봉상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상승 이후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을 해주고 나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고 다시 그리고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코스닥 지수 역시 정고점을 계속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은 확인이 안 됐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주봉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하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후 다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13% 상승을 보였고, 코스피는 오늘 0.01% 하락 마감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 악재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금요일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회사 생활 하시거나 개인 업무를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강한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 저희 회원님들께 올려드렸던 글들을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많이 힘드실 거고 많이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중 다 못 드린 이야기부터 실시간으로 시황, 이슈, 그리고 공부 종목과
당색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키셔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식량 안보 문제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곡물 위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코로나 외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 원자재 가격들 위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되고 있고, 최근 이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보다 더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위기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위기 때보다 더 나빠졌을 수 있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서 에너지업계 전현직 관계자들 발언을 통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상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세계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다면서 우려를 좀 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파티 비롤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석유 위기, 가스 위기, 그리고 전기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에너지 위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석유 위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아마도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어도 견뎌내는 모양새를 보여왔는데, 그러나 최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벗어나고자 금수 조치 등을 시도함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는 전망을 했고요. 이로 인한 공급 부족은 유럽에서 배급제를 포함한 어려운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의 조 맥모니글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이 우울하다면서도 동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책 이반자들이 이제 막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고요. 투자 부족과 강력한 수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공급 중단 등이 겹친 현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폭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맥모니글은 완벽한 폭풍은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잠재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면서 사회 불안을 부채질하고 지구를 온난화로부터 구하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비롤은 특히 유럽에서 휘발유와 디젤의 공급 병목 현상과 내년 겨울 유럽에서 천연가스 배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최고 에너지 고문으로 일했던 로버트 맥널리는 세계가 한심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위기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극심한 기온과 가뭄으로 인해 전력망의 신뢰성이 도전받고 있으며, 미국의 한 전력망 규제 기관은 지난달 미국 일부 지역이 올 여름 전력 부족과 심지어 정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에너지 고문이었던 제이스 보르도프와 하버드대 교수 메건 오설리번은 지난 3월 이코노미스트지에 세계가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전망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1973년 석유 위기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 몇 시간 동안 줄을 서게 했고, 연료 부족과 공황으로 이제 특정이 지어지죠. 다만 1970년대와 오늘날의 중요한 차이점은 물가가 그때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고, 당시 정책 이반자들은 물가 통제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CNN은 설명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유럽이 미국보다 더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연료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상품 파생 담당 전략가 프란시스코 블렌치는 연료 부족은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은 그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단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석탄의 주요 공급국이죠.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의 각종 제재를 불러왔고,
러시아는 이러한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의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며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미 긴장 상태였던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브로도프는 말을 했고요. 그는 우리는 이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아직 보지 못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52%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가정난방과 전력망의 필수적인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도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CNN은 오늘날 에너지 위기가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고,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부재의 부작용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고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는 시선이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거다라는 그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약속이나 한 듯이 여기저기에서 경기 침체 불가론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자는 경제 허리케인을 예고했고,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공급 충격발 공포를 우려했습니다. 존 왈드론 골드만삭스 사장은 전례 없는 시스템 충격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 원인은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계속 치솟고 있고, 이 전염병처럼 세계 각국으로 좀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앞다퉈서 지금 계속해서 긴축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또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이 멈추지 않는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정점 부근에 왔고 긴축을 해도 미국 경제는 버틸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하강은 있을 수 있어도 경기 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고요. 그 기대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여러 지표와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 시간 현지 시간 10일 시간으로 나오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중국의 물가, 그리고 유럽연합의 통화정책회의가 대표적이겠죠. 다가오는 10일 소비자 물가지수 공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기대와 유가 등을 감안할 중고차 때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했을 것이란 예상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또 돌파를 했으나 증시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정용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게 도움이 됐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계기를 보여줬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는 다양한 좀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테드픽 모건 스탠리 공동대표는 지난 15년간 저금리에서 기인했던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 2년간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잠시 반등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마이클 요시카미 데스티네이션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는 중고차값과 주택, 고용이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이 침체 여부 등 경기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리 칼바시나 RBC 주식전략 책임자는 경기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지만 침체는 아니다면서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징후가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연말 4,700선이 될 것으로 봤고, 종전 전망치인 4,869보다 하향 조정했으나 연초의 실제 지수 4,800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이 칼바시나 책임자는 임의소비재와 통신 서비스 주가가 역대급 하락선에 근접해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브루스 카스만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미 중앙은행 페드도 역시 침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는
경기 침체에 빠지면 S&P 500 지수가 3,600까지 밀릴 수 있다며 안정적인 성장과 잉여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에 베팅하라고 조언을 했고요. 이번 주에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긴축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시면 기준금리 차트이고 이렇게 보이는 회색 선은 경기 침체를 뜻해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하려는 모습이죠. 옆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표를 나타낸 겁니다. 이제 우선 유럽 중앙 은행이 9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요. 이달 말로 채권 매입을 종료하고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속도죠. 7월에 제로금리인 기준금리를 50bp 빅스텝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 외에도 호주, 칠레, 인도, 러시아 등도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봉쇄령으로 주춤한 중국의 경제 지표도 나올 예정이고 9일에 5월 수출입 통계가 공개가 되고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반면에 수입 증가폭은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일엔 중국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고 봉쇄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5월 CPI는 전달 상승폭보다 둔화된 2%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도 7.9%로 전달보다는 낮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이 봉쇄령 해제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관망하다가 인플레이션 정점론 여부를 확인한 뒤에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수는 유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이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열렬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기대감이 나오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포지션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식은 싸게 사면 좋긴 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많이 힘드실 거고 많이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중 다 못 드린 이야기부터 실시간으로 시황, 이슈, 그리고 공부 종목과 강세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터스라는 종목입니다. 노터스라는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상승 후에 반등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노터스는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 업체로 비임상실험 유효성 평가 그리고 실험 동물 연구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노터스가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데 따른 권리락 효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주주 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 기준일이 지나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뜻하고요.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식의 무상증자 비율 등을 반영해서 기준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앞서 노터스 같은 경우는 5월 9일 약 한 달 전에 보통주 한 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를 했고 이에 따른 권리락 효과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우림PTS라는 종목이고요. 우림PTS도 상승 조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거래량이 들어온 날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림PTS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지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림PTS는 이제 기어 및 동력 전달 장치 제조업체로 트랜스미션, 감속기,
기어 전동축 제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정부 국책 과제로 로봇 정밀 감속기 국산화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중공업 등의 감속기 등을 공급하고 있고,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으로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종희 DX 부문장 직속으로 신사업 전담 태스크포스 조직을 구성하면서 경영지원실 기획팀장이던 김재윤 부사장에게 태스크포스 장을 맡겼고요. 또한 M&A 전문가 안중현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삼성 글로벌 리서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대형 M&A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 부회장은 또 지난 3월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언급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꼽으며 전문 조직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과 5세대 통신 전장 등은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매우 큰 만큼 향후 유기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고요.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유럽으로 출장을 갔죠. 유럽을 출장을 가면서 M&A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녹스란 종목이고요. 이녹스는 지주회사로 자전거 사업 분야의 레저 부문인 알톤 스포츠, 그리고 투자회사인 아이베스트, 그리고 2차전지 음극재용 원소재를 생산하는 TRS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 TRS가 음극재 원소재 SI 파우더를 6월 본격 양산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녹스의 자회사인 음극재 배터리 원소재 제조기업 TRS가 2차전지용 SI 파우더의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고 6월 글로벌 고객사 납품을 위한 대규모 양산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이 SI 파우더는 기존 흑연 음극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소재로 2차전지 배터리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대폭 늘려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RS가 구축한 설비는 연간 1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4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에 공급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 증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2배인 80만 대 규모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양성과 함께 국내외 복수 고객사들의 공급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고요. 또 SI 파우더는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2차전지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휴림 로봇이에요. 휴림 로봇은 제가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조정,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림 로봇은 지난해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주거 문화를 담고 있는 레미안 라이프간의 인공지능 로봇 태미를 도입한 적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몰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로봇 반도체 등 대형 M&A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우린 PTS와 마찬가지로 이런 M&A 관련된 가능성이 언급하면서 이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의 로봇 분야 M&A 기대감이 커지면서 휴림 로봇, 그리고 이렌시스, 스맥 등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가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용 감속기 분야에서 제조 로봇용 고정 및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해성 TPC도 시장에서 부각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최근 휴림 로봇이 대주주로 있는 디아크가 상장 폐지 위기 상황을 벗어나면서도 상승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이 퀀타 매트릭스는 혈액, 분뇨, 체액 등 인체 내부에서 채취된 대상물을 이용하여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국내외 상급 종합병원 및 검사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퀀타 매트릭스는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 임상 미생물학 감염병 학회에 참여했다고 밝혔고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유럽의 대리점과 공동으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기기를 소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고객과 참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학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고, 유럽 임상 미생물학 감염병 학회는 매년 참가자와 방문객의 수가 약 1만 4천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의
임상 미생물 학회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학회에서 수많은 전문가와 기업들로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폐혈증 진단기기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좀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는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다시 상한가를 좀 기록해주는 모습이에요. 이화전기는 무정전 전원장치, 몰드 변압기, 정류기 등 다양한 전원 공급장치 및 전력 변환장치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 진흥을 위해 약 7,5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과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등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영진이 방한해서 한국과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죠. 우리기술,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등 원자력 발전 테마가 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화전기나 광면전기 같은 전력설비 테마도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갭상승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지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금 더 내려간 모습이고요. 이 서암기계공업은 공작기계 전문 회사로서 화천기계, 화천기공 등과 함께 화천기계 그룹에 속해 있으며 기어, 척, 실린더, 커비 커플링 등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불리면서 주가가 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 등과 전후 재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서현탑메탈 역시 좀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현탑메탈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주형 금형 제조업체로서 건설용 중장비 부품인 굴삭기에 캐빈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과 같은 이유에서 상승을 보였고, 거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정당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기 때문에도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표는 전쟁 피해 지역을 시찰하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윤석열 정부에도 하나의 과제가 생겼다고 말을 했고, 또 국경 검문소를 지나면서 내륙으로 진입할수록 전쟁의 흔적을 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엄중한 마음이라면서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대표단에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많고 우리도 정당 차원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규탄하면서 어떤 방면에서든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대성일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고 평택 공장을 비롯해서 중국의 청도 공장과 천진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 세계 각지로 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 지리자동차가 자율주행차용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음 안트로젠은 급락을 한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줄기세포 기반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희귀질환인 크론성 누공치료제로 개발된 큐피스템주는 2014년 보험약가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영양성, 수피성 표피박리증 치료제의 일본 희귀약품 지정에 대한 기대감 영향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안트로젠은 2015년 이신제약에 이영양성 스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를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신제약이 후생노동성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을 했고, 후생성은 지난 1일 희귀의약품 지정과 관련한 최종 회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본 매체 니케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앤 비즈니스는 해당 회의에서 치료제 외 1건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통상 후생성의 공식 발표는 최종 회의 2주 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신약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 그리고
보험약가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점이 있고, 이 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피부층을 구성하는 진피와 내피 사이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을 선천적으로 합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유전 질환으로 환자가 미국에는 2,000명, 그리고 일본에는 500에서 700명에 불과한 희귀 질환이고요. 희귀 의약품 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종목에 매매를 하기 위해선 그 종목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오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어떤 이슈로, 어떤 내용들로 상승 혹은 약세를 보였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많이 힘드실 거고 많이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중 다 못 드린 이야기부터 실시간으로 시황, 이슈, 그리고 공부 종목과 강세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보 MEC라는 종목이고요. 세보 MEC는 상승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보 MEC는 국내 하이테크 설비공사 전문 업체고요.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향으로 배관과 덕트를 공급하는 하이테크 설비 사업이 주력인 기업입니다.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면서 향후 실적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반도체 증설 사이클에 따른 사상 최고 실적을 목전에 둔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증설 사이클에 따른 설비 투자 확장으로 인한 수주 증대와 불소수지 코팅 덕트의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위주의 사업 재편에 따른 마진 증대 등이 호실적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이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4월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4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좀 이어주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고 조정을 보여줬다 다시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잉크 코리아는 커피의 바나다와 더 벤티 등의 프랜차이즈와 업무 협약을 맺고 바로다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하스퍼 FC와 지적재산권 계약을 지난달 또 18일 성사를 시켰고요. 하잉크 코리아는 구글, 카카오, 디즈니, 제주항공, 커피빈, 오리온, 빙그레 등 20여 개의 브랜드와 콜라보를 또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 하잉크 코리아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무선 충전기, 이어폰 등에 적용되는 케이스와 같은 웨어러블, 액세서리 제품들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고요. 실적 선방에 따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4월달 이후에 최고가까지 약 5배 정도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로 조정과 상승을 좀 반복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된 이 장대 양봉에 이 도하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도시와 철도, 플랜트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종합토목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면서 상승을 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퍼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퍼스텍은 아시겠지만 후성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전문 업체입니다. 항공우주를 포함해서 유도무기, 지상무기, 해상수중무기, 자동 소화장치 등 다양한 분야의 방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 북한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산주로 분류된 퍼스텍의 매수가 좀 몰리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외에도 빅텍이나 스페코, 한일단조 등 다른 방산주들도 좀 흐름을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상당 기간 동안 지녀온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이 긴급 상황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비돼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어 왔다라며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과 이 핵실험 가능성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러한 우려들이 나올 때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에너지란 종목이고요. S에너지도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그리고 이 발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최초 태양광 기업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소경제 시대 개막에 동참하고 있는 코스닥 성장 자회사 S퓨얼셀, 스마트 O&M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자회사 S파워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통합 로드맵을 구축을 했고요.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 O&M 전문 기업인 S파워는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가 좀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는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요. 여기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태양광 설치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남아 4개국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최근에 태양광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도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담글로벌이란 종목입니다. 6월 3일날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청담글로벌은 전자상 거래 플랫폼이고 본업과 신사업의 가파른 실적 성장 기대감 등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K프투자증권은 청담글로벌에 대해서 본업과 신사업 모두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고객사 확대, 카테고리 확대, 그리고 벤더사 확대를 통해서 향후 본업에서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며 6월 18일 동사주력 고객사인 JD.com의 창립일 행사와 11월 광군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분기별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통부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증가한 2,5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 신사업 부분은 HA 필러 및 보톡스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 비주가 올해 자체 생산 설비 구축을 통해서 가파른 생산과 판매량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바이오 비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63% 성장한 31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실적 성장 기대감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린비엔지라는 종목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분해 필름을 개발하고 각종 해외 환경 인증 등을 획득함으로써 친환경 생분해 사업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며 국내 패키징 산업의 강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폐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석유로 환원되는 플라스틱 생분해 기술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산업부, 환경부가 각각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책과제에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인테크란 종목이고요. 고점에서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분야의 공정기술 및 IT 산업 분야의 초고정밀 기술, 그리고 특수 이송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공정장비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G와 협력해서 반도체 소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수원 3공장의 열전소자 관련 연구시설 및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며 LG전자 가전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 연구개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고요.
나인테크가 참여한 과제명은 프리미엄 가전에 적용 가능한 열 전소자 및 적용 기술 개발입니다. 다음은 한일단조란 종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텍과 같이 방산 관련주죠. 한일단조는 방해산업 분야의 유도탄, 탄체, 탄두 및 중장기 부품, 조선, 항공산업 부품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 국무부 대변인 말고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역시 최근에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라고 밝히면서 아무래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마왕관이라는 종목이고요. 금속캡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체로 납세용 일반 병막의 알루미늄 캡 그리고 플라스틱 캡 제조를 판매하고 있고, 금속 인쇄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사마왕관은 소주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 병막의 가격 인상 여부로 주가가 한번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과 품절주 테마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화물연대는 전날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내걸고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를 했고요. 이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고요. 이번 총파업은 컨테이너 화물 운전자의 참여 비중이 높아 현재 주류, 시멘트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특히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파업으로 주류 업계 하이트 진로의 전체 생산량 70%를 담당하는 이천과 청주 공장의 물량 운송이 중단돼서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들 주류 발주를 제한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상승을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신화컨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신화컨텍도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신화컨텍은 USB C타입을 개발한 회사예요. 유럽연합이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카메라 등 휴대기기의 충전 단자를 오는 2024년 가을까지 USB C타입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신화컨텍이 지금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런 시황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노란톡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톡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르시고 박스경제TV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좀 더 간단하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금요일이죠. 불금 되시고 성투하시고 그리고 주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바이블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